여러분, 저는 전문 강사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에서 얼마나 많은 유명한 강사들한테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저는 밥 장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 얘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밥 장사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이 매장들입니다. 여기 청국장과 보리밥, 제 식구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여기 청국장과 보리밥 수서점, 그 다음에 여기 청국장과 보리밥 청계산점, 여기 카페 파스루 본점, 여기 반가 안동국시 본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요 네 군데서 매출을 얼마 할 것 같습니까? 그냥 대충 얘기해 보세요. 연매출. 예? 삼성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 엄청나게 단위가 높아지더라고요. 이거 8,000원짜리 팝니다. 한 그릇 8,000원짜리 팔아가지고 이 1년에 요 4개 매장에서 제가 40억 합니다. 그러면은 어마무지하게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숨 쉴 틈 없이 일해야 가능한 액수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식당 창업하려면은 지금까지 강의했던 사람들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이제 제가 식당 창업한 얘기만 하는데, 이제 준비하고, 준비 잘했어. 그 다음에 창업해서, 그 다음에 영업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경영을 하면은 성공할 거다. 이 성공한다는 얘기 책자도 너무나 많고, 이 강의 잘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성공합니까? 성공 잘 못하죠. 이제 박수 치는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자, 주인처럼 일하면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주인처럼 여러분 일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인처럼 일하고 계십니까? 예. 주인처럼 일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못했다면은 지금부터 내가 주인처럼 일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야, 사장이 맨날 윗사람이 사장이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뭘 하려고 그래도 도와줘야 하지. 그럼 사장 입장에서 여러분들 일해 보시라면. 주인처럼 일하지 않은 사람이 절대로 주인이 될 수 없다. 예. 주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창업하면 다 주인입니까? 1년 내로 망하는데 그게 주인입니까? 주인 아닙니다. 그죠? 정말로 주인은 뭐예요? 내 식구들, 우리 집 머슴들 다 잘 먹여 살리는 그게 진정한 주인이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처럼 일해야 주인이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창업 준비할 때 이 정신이 올바로 가기. 정신일도 뭐라고요? 이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면 정신일도 인사불성이 됩니다. 예. 정신일도 하사불성이 돼야 되고, 이 성공하기 위한 습관, 그 다음에 이 실행력, 이게 세 가지가 합쳐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립니다. 정신은 어떤 정신을 해야 되느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 내 인생에 나침판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지도를 따라간다는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지금까지 회사에서 짜준 매뉴얼대로 안 하면 우리는 지도 따라 안 가면 회사에서 잘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지도 따라가는 연습이 돼 있다는 거죠. 내비게이션 없으면 집에 못 가요. 저도 집에 갈 때는 내비게이션 끄고 집 눌러야 집에 가는데, 자,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 우리 인생의 사막에는, 인생을 건너가는 사막에는 지도가 도움이 안 됩니다. 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도를 따라가려고 이미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훈련이 되어 있다면, 자, 지금부터 내 인생의 나침판을
따라가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건 무슨 얘기냐? 식당에 비추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요즘 김밥집이 대세더라. 그럼 김밥집 뭐, 바르는 김선생, 무슨 김밥. 그럼 나도 김밥 해야지. 그 지도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길 끊겨버려. 왜냐하면 김밥도 유행을 타다가 한 1년 지나면 또 김밥집 쭉 망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나침판을 정확하게 가지고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내 지도를 버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씁니다. 중요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자, 이 강의 원고 필요하시면 제가 다 드립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적는데 너무 열중하지 마시고 지도 따라가지 마시고 나침반을 따라가시라. 적지 마시라.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사막에 갇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타의 바람을 빼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사막 횡단할 때 집차가 가다가 사막에 바퀴가 네 바퀴가 다 빠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밀면은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차가 뭐 진흙탕이나 모래에 빠졌다. 절대로 못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바퀴에 바람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접착이 돼서 나갑니다. 여러분 가슴에 있는, 여러분 어깨에 있는 바람을 빼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사막을 건너갈 수 없다는 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예, 저도 화이트 칼라로 2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이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한복 입으면 편할 것 같습니까? 정말 불편해요. 그러나 저는 내 사업의 컨셉에 맞춰서 제가 한복을 입고 염색도 안 하고 이렇게 캐릭터를 맞춰가는 거예요. 예. 자, 내가 이거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 볼까봐. 또, 내가 이거 부탁하면은 저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오늘 뭐 하다가 왔냐고 하면은 청계산에 있는데 우리 안동국시 집에서 전화, 단체 손님이 많이 왔다고 빨리 사장님 보고 오래요. 주방에 가서 국수 빼달라고 오래요. 주방에 국수 빼고 있는데 이게 또 주차장이 마비가 됐어요. 그럼 나가서 또 비 맞으면 주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린 옷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졌어요. 어쨌든 여기 오려고 좀 다렸는데 바로 쭈글쭈글해졌어요. 자,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타의 바람을 빼야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나는 내가 주차하든 비 맞아가면 주차를 하든 주방에서 국시를 빼든 내가 걸레질을 하든 다른 사람을 안 쳐다보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안 보게 될 때 나는 이 식당 창업을 할 수 있다. 자, 캠퍼에서 멀어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캠퍼에서 이 사막에 밤에 모닥불 피워놓고 사막에서 자잖아요.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이. 근데 캠퍼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에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좀 자꾸 다가가려고만 하지 멀어지려고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캠퍼에서 과감하게 멀어질 수 있는 연습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한마디로 내 인생의 나침판을 가지고 걸어가는 연습을 하죠. 오늘 제가 이 책, 제가 좋아하는 책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3가지만 제가 뽑아서 얘기한 거고요. 제가 열심히 하시는 분, 진짜로 창업할 것 같은 분한테 이 두 분한테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주인처럼 일하는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는 저는 그 프로야구를 무지 좋아하는데 제가 지금도 뭐 타율 1위부터 40위까지 거의 다 깨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로 선수들 공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쳐야지 하고 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반사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반사적으로.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제가 고객하고 우리 집에 오는 고객이
이 하루에 1,000만 원 정도 팔거든요, 제가. 그러면은 1,000명이 옵니다. 1,000명을 상대해야 됩니다. 1,000명 상대할 때, 내가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내 매뉴얼대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 생각하고 합니까? 그냥 무조건 반사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반사적으로 나오는 건 어떻게 해야 나오느냐? 내가 평소에 끊임없는 연습을 해가지고 훈련이 돼 있을 때만이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나오긴 나오죠. 연습 안 해도 반사적으로 나와서, 에이씨, 고객이 뭐라 그러면 얼굴에 탁 표정이 일그러져가지고 그런 반사적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항상 웃으면서 네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나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반사적인 게 나오는 게 뭐예요? 습관. 이 반복 훈련. 이 창조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실행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제 우리 점장 회의를 하잖아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점장 회의를 할 때 매장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 방법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매장에 있는 사람들, 다른 식당 하는 사람들이 와서 많이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된다. 야, 왜 안 되냐? 그럼 이제 청국장과 보리밥이 겨울에 좀 비수기예요. 이제 봄 돼가지고 다른 매장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봄이 된데도 왜 안 되냐? 겨울에 가만히 있다가 봄 되면 잘 되겠지 하다가 봄 돼가지고 왜 안 되냐? 윤달이 끼어가지고 봄이 늦게 오는 것 같다 하지 않던데. 이렇게 구실을 갖다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9가지 구실이 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 한 가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99가지 구실을 얘기하는 건 자기 합리화시키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가 없다. 99명은 실패하고 1명이 성공한다고 생각하셨는데 그 성공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그 한 가지 방법을 찾아내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이제 창업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잖아요. 회사에서 사업계획 수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상 매출. 첫 번째 나오는 게 여기 예상 매출, 그 다음에 이 투자 규모, 손익분기점 이런 거 기업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그거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사장한테 결제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이거 전혀 안 맞습니다. 전혀 이런 계획 세우면 안 됩니다. 식당 하는데 이런 계획 내가 2억 투자해서 예상 매출이 얼마고 원가가 얼마고 이거 따져가지고 완전 꽝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뭘 해야 되느냐? 자,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체력은 국력이다. 네. 두 번째로 정신력을 기르는. 정신력은 뭐냐? 생존력이다. 그 다음에 경제력. 여기 경제력이 무슨 얘기냐? 자, 1년 동안 내가 한 푼도 안 벌어도 버틸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식당 하는 사람들, 제가 이제 제 주변에 식당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처음에 오픈해가지고 좀 하다가 한 3개월 지나면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이제 원가 따져보니까 잘 안 맞아. 자기가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인원 줄이고, 그 다음에 재료, 이제 수입 것 찾고, 재고 찾고, 이 마트에 떨이 할 때 저녁에 늦게 가서 싼 거 가지고 오고, 그러는 순간에 더 빨리 망한다.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 제가 얘기합니다. 체력. 체력이 무슨 체력 말씀드렸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아침에 청계산에 가서 빗자루질 하고 시장 물건 내리고 주방에 다 넣어주고 의자 올려놓은 거 의자 다 내리고 그러고 밥 먹고 좀 하려고 그러는데 수서에서 전화 와요. 가서 국시 빼고 주차하고 그리고 여기 쫓아옵니다. 이게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1년 12달 365일 똑같이 해야 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체력이 바탕이 돼요. 체력. 그 다음에 정신력은 제가 말씀드렸죠. 정신력은
앞에도 수도 없이 이제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사업계획 수립할 때 어떤 조그만 가게라서 사업계획 수립할 때 예상 매출, 손익분기, 예상 매출을 어떻게 합니까? 해보지도 않고. 예. 이거 또 특히 예상 매출, 손익분기점 뭐 이런 거 뽑아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디? 창업 박람회 가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나온 사기꾼들이 다 이거 뭐 기가 막히게 뽑아줍니다. 예. 이거 전혀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요거만 길러면 된다. 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입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입지, 이제 창업 박람회 여러분들 가보시면은 뭐 입지, 이제 외식 창업 박람회 가면 입지 찾는데 어떻게 이런 지도 막 그려놓고 배후 단지가 뭐 아파트가 10,000세대고 앞으로 들어올 세대가 5,000세대고 유동인구가 몇 명이고 유동인구 어떤 놈들은 하루 종일 이 누르는 거 있잖아요. 이거 유동인구 세고 있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믿으면 큰일 납니다. 자, 입지에 맞는 내가 건물이 있다. 아니면 누가 이렇게 싸게 주는 가게가 있다. 뭐 그런 기회가 생겼다. 그럼 거기에 맞는 아이템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입지에 맞는 아이템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아이템이 뭐 나는 죽어도 이 족발집을 해야 되겠다. 예. 내가 순대집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맞는 입지를 찾아야 돼요. 이것만 필요합니다. 이거는, 예, 예. 입지에 맞는 아이템이라는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네, 분위기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게 이렇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민감하고 복잡한 얘기인데, 입지에 맞는 아이템이라고, 입지라고 하는 거는, 입지에 맞는 아이템이라고, 아이템을 선정할 때, 자, 나는 이 청국장과 보리밥을 하겠다. 제가 청국장과 보리밥 할 때 뭐를 생각하느냐. 청국장과 보리밥하고 연관되는 단어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연관되는 단어, 우리 많이 하잖아요. 청국장과 보리밥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보릿고개, 고향, 뭐 어머니. 자, 이런 게 어울리는 매장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게 어울리는 매장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우리 수서점입니다. 청국장과 보리밥 수서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예. 자, 그러니까 입지에 맞는 아이템에 맞는 입지가 있다. 이거는 좀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냐면 어떤 브랜드를 선정할 때 그 브랜드에 맞는 컨셉과 스토리와 이거를 내가 확실하게 정리가 딱 돼 있으면은 그 브랜드를 가지고 밀고 가면 된다. 거기에 맞는 입지를 찾으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스토리가 일목요연하게 딱 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다는 게 그게 내 인생의 나침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는 내 인생의 목표가 뭐냐?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아들한테 재산을 얼마 물려줘야 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나는 내 마누라한테 하루에 한 번씩 발 씻겨줘야 되고, 뭐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자기의 인생의 나침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템을 선정할 때 창업 박람회 가서 뭐 보는 게 아니다. 그 아이템 선정하는 거는 이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입지 선정 아이템 선정할 때 아이템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외식이라고 하는데 외식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음식은 한국인들은 조상된 음식은 패션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퓨전 음식이나 지금 막 뜨는 거 이런 거 월남쌈 뭐 이런 베트남 쌀국수 뭐 불닭 그다음에 뭐 육회달인 뭐 이런 거 지금 또 한창 떴다가 도망가고 있는 뭡니까? 그 닭강정. 이런 거 절대로 2년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 전통. 우리 조상 대대로 먹던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현대에 맞게 새롭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지, 누굽니까? 빌 게이츠 말고 죽은 사람, 청바지 입고 죽은 사람 이름이 뭐죠? 예? 예, 스티브 잡스가 뭐라 그랬어요? 디자인한 거예요, 디자인. 자기가 뭐를 창조한 게 아니라 디자인하는 거다는 거죠. 음식도 마찬가지, 디자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해내느냐는 거지, 제가 선정한 아이템이 그래서 청국장과 보리밥, 국시, 그 다음에 있는 게 제가 다음 브랜드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구상해놓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상해놓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어부의 아내가 차리는 밥상, 어부밥상. 그럼 어촌에 가면 어부는 과연 밥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뭐 해가지고 먹습니까? 어부가. 생선찌개, 생선 구워가지고, 생선 종류 가지고 먹을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내가 디자인해서 어필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아이템 가지고 이거 대박 친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맛을 어떻게 내고 건강과 연계되어야 되고, 그게 스토리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스토리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이 해산물집이 아니라, 횟집이 아니라 어부의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 거기에 달리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고객한테 이래저래 설명해가지고는 절대로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서는 어필이 안 된다. 한 방에 내가 딱 정리돼서 어필이 돼야 된다.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퓨전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제 논리입니다. 네. 퓨전은 절대로 안 된다. 자, 인테리어. 이 집이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제가 이 집을 얻을 때는 강남에 이 대지가 약 100평 가까이 되고, 이 지하하고 1층하고 해서 60평입니다. 제가 이 집이 비어있는 집, 6개월 동안 그냥 폐가로 있는 집을 제가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무도 심고, 담장도 새로 만들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집을 갖다가 이렇게 개조해서 제가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청국장과 보리밥에 가장 어울리게 만드는 거다는 거예요. 그게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를 비싼 자재 쓰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와서 그게 아니라 가장 청국장과 보리밥에 어울리는, 그게 뭐가 필요한? 자, 컨셉과 스토리, 타겟 고객. 제가 여기 타겟 고객이 누구냐? 강남의 40, 50대 아줌마. 강남의 40, 50대 아줌마 콕 찍었어. 몇 살? 45살. 이렇게 콕 찍어서 컨셉을 잡는 거예요. 강남 아줌마들의 특색이 뭔지 아세요? 돈은 절대로 안 써요. 있는 척은 엄청 해. 예. 예. 돈 많이 쓸 것 같아요? 돈 절대로 많이 안 써요. 그게 뭐냐? 그래서 있는 척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폼나게 해주고, 돈 적게 쓰고. 그게 컨셉이에요. 청국장 가보라 8,000원만 하면은 배 터지게 먹습니다. 예. 배 터지게 먹는데 어떻게? 폼 나잖아요. 손님 데리고 와도 폼 나잖아요. 예. 여기 정원도 있고, 이렇게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화장실 들어가면 더 기가 막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강남 아줌마들이 폼 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다. 그런 게 인테리어다. 요건 청계산점 내부 전경입니다. 여기 바닥에 타일인데, 여기 그 신발 신고 들어오는 손님들이 신발 벗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요. 네? 자, 원하는 컨셉은 여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는 안동국시. 안동국시는 컨셉이 뭐냐고 하면 안동국시는 컨셉이 또 다릅니다. 자, 여기 이 집하고 마주보고 있어요. 우리 이 집하고 이 집하고 마주보고 있는데, 이 집은 제가 우리 직원들끼리 얘기합니다. 고객이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쁘겠지만, 여기는 일반 그 서민들이 가는 집. 자, 이 집은 양반들이 드나드는 집. 양반들이 손님 왔을 때, 양반집에서 손님이 왔을 때 국시 한 그릇 내놓을 때 어떻게 내놓느냐.
국시만 내놓겠습니까? 전도 나가고 고기도 나가고 딱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국시, 안동국시 한 그릇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국시 한 그릇 10,000원입니다. 무슨 놈의 국수 한 그릇 10,000원 받냐고 난립니다. 근데 들어와서 왜 비싸냐고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가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게 이 인테리어 분위기를 잡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는 이 화장실도 이 신발 안 신고 그대로 맨발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여기. 대한민국은 호텔 화장실보다도 더 쌈박하게 해놨어요. 그래야 강남 아줌마들이 이 폼 있는 대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싼 값에 호텔 가면은 몇십만 원 들어가는 여기는 몇만 원만 하면은 싼 값에 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다. 그게 인테리어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창업 준비하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 흉내 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업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들이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원칙들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식당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 단어는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하라. 이거는 이제 좀 폼나게 쓸 때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똥폼 잡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싼 값에 본전 생각 안 나게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10,000원 내고 10만 원의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먹고 가잖아요. 그럼 나가면서 전화해요. 야, 여기 어디 맛있는 내가 살게. 그래. 왜냐면 자기 싼 값에 폼나게 살 수 있거든. 내가 살게. 그리고 내가 살게는 뭐예요? 다음에는 네가 사라. 다른 데서, 비싼 데서.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여기에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제가 이거를 제 후배한테, 이 붓글씨 쓰는 후배한테 써달라고 해가지고 이거 엄마 아파트 상가에 가서 제가 표구를 직접 한 거예요. 제가 장사하려고 그러는데 돈 많이 들어오게 어떻게 표구를 좀 잘해주세요. 금태 둘렀습니다. 네. 네. 자, 고객헌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조, 제2조. 이게 우리 집 입구에 딱 붙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고객이 짜다면 짜다. 주방에는 이겁니다. 고객이 짜다면 짜다. 고객이 달라면 다 주면 돼요. 예.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아시죠? 진상 고객들 너무 많습니다. 진상 고객. 근데 진상 고객을 사랑할 줄 알아야 장사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인테리어 얘기할 때도 많이 얘기합니다. 저는 인테리어 제가 이제 직접 디자인하고 하는데 인테리어 얘기할 때 가장 좋은 인테리어는 우리 이제 여기서 이런 말 해도 괜찮겠죠? 사람 대가리. 아무리 고급 인테리어도 사람이 없으면은 그 인테리어 꽝이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 소문난 집, 허름한 집 가면은 뭐가만 보입니까? 뭐 다른 인테리어 보면 벽지 다 찢어지고 천장 다 뭐 보입니까? 사람 머리만 바글바글한 거예요. 사람만. 그게 가장 좋은 인테리어. 그래서 진상 고객 5% 정도 돼요. 통상적으로 보면. 그 5%를 밀어내면 알잖아요. 또 다른 진상이 그 5%를 반드시 채우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진상 고객을 잘 해드려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집에 뭐 서비스 이 후식 나가는 게 과자하고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배낭 메고 와서 싸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배낭 메고 와서. 그럼 배낭에 이빨 때려 넣어줘요. 네. 그거를 그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다? 나는 내가 돌아버려요. 자, 그래서 고객은 항상 옳다.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하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임산부 배 나온 거 보이죠? 우리 집에 청국장과 보리밥, 임산부 공짜로 줍니다. 지금까지 누적 방문 고객이 임산부만 2,500명입니다. 2,500명씩, 2,500만 원씩 계산하면 2,500만 원 제가 사회 기부한 거예요. 예.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은 이 굿모닝 대한민국에다 나왔어요. 촬영했어요. 제가 그럼 뭐 얘기도 안 했는데 착한 공짜 해가지고 뭐 촬영했어요. 예. 왜 하느냐? 스토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청국장과 보리밥은, 우리 청국장과 보리밥은 유기농이기 때문에 전혀 무해하기 때문에 태아나 임산부가 먹어도 너무나 좋은 음식이다. 이 이상 더 좋은 광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이상 더 TV 광고 할 필요도 없어요. 임산부들은 젊은이들이잖아요. 젊은 아줌마들. 아줌마들 지네 카페에 막 올려가지고 임산부만 7명 온 적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줍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예. 예.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더 멋진 말을 만들어낸 제 마음대로 만드는. 제가 밥 장사로서 대한민국 미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다. 밥 주는 것밖에 없다. 밥 장사가. 예.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이 집에 개념 있는 집이다. 예. 개념 있는 집에 들어가면 자기도 괜히 개념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개념 없는 사람도 괜히 개념이 있어 보인다. 이게 임산부 무료 식사 제공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할 수 있느냐? 이거 하라고 그래도 다른 식당에 하라고 그래도 못해요. 정말로 못해요. 아무리 하라고 해도 못해요. 왜 못하느냐? 원가 따지면 답이 안 나옵니다. 예. 이 보리밥 8,000원짜리 팔아가지고 2,500만 원, 2,500만 원 벌려면 이제 세금하고 뭐 이거 다, 이거 몇 그릇 팔아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냥 계산하지 마라. 앞에 제가 예상 매출 이런 거 계산하지 마라. 요거는 뭐냐? 분실물 보관함입니다. 여기 아크릴로 여기 모자, 뭐 젖병 뭐 이런 거 넣어놓는 분실물 보관함입니다. 자, 아까 새롭게 디자인한다고 했죠. 제가 이거 어디 가서 봤느냐? 분실물 보관함 어디 가면 많이 있습니까? 지하철. 또 어디 있습니까? 예, 공항, 골프장. 예. 그래서 제가 당장 만들었어요. 예. 돈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개념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 분실물 보관함, 요 아크릴로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요 10만 원짜리 아크릴입니다.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이거 한 1,000만 원의 가치는 합니다,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컨셉이다. 네? 찾으러 오진 않고 왔다가 자기께 거기 있으니까 야 고맙다 그러는 거지. 일부러 찾아오는 요즘 사람들 그거 찾으러 안 와요. 네. 찾으러 안 와요. 핸드폰만 찾으러 와요. 네. 자, 핸드폰 잊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핸드폰 놓고 갔잖아요. 그럼 고객이 올 때까지 핸드폰 올려놓는 거는 일반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저는 단축번호 1번을 눌러봅니다. 누가 봤잖아요. 그러면 자, 이 핸드폰을 이분이 놓고 갔는데 연락해서 가져가라고 그러십시오. 그럼 단축번호 1번은 A는 아닐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죠? 가족이거나 회사거나 뭐 그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단축번호 없다? 그럼 최근 통화했는 통화 내역 이렇게 쭉 보면은 많이 통화한 사람들 그 사람하고 누르면 바로 그렇게 찾아주는 거하고 그냥 있다가 와서 가져가는 거하고 이거는 차이가 많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게 습관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는 습관적으로. 자, 여기 그건 모르겠습니다.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그것 갖고 뭐 이 문제 삼은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뭐 지갑 같은 거를 여기다 넣어놓지는 않죠, 제가 최소한. 지갑은 서랍에 넣어놨다가 없고 확인하고 줘야죠. 지갑을 여기다 넣어놨다가는 이제
난리 나겠죠. 지갑 외에는 뭐, 예. 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기증품 별로 없어요. 기증품 있으면 저도 갖고 싶을 텐데, 기증품은 거의 없어요. 예. 요게 우리 집 대기표입니다. 점심시간에 와서 줄 서야 됩니다. 예. 대기표 받아야 됩니다. 대기표 밥주걱입니다. 예. 요게 우리,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여기 캡처한 거예요. 밥주걱에다가. 이것도 고객이 와서 그냥 줄 서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밥주걱 가지고 이렇게 이거 갖고 밥 퍼먹으라는 거냐? 고객하고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예. 이것 갖고, 이 밥주걱 가지고 처음에 황당한 경우도 한 번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린 손님이 밥주걱 카운터에 패대기 치고 가는데, 시급했어요. 어쨌든, 자, 그렇게 한다. 예. 이게 우리 매장의 화장실입니다. 예. 특히 제가 인테리어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여자 화장실입니다. 여자 화장실. 남자들은 아무 데서나 잘 써요. 예.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밀해야 되고 자기가 정말로 대우받는 느낌이 어디서 드는 화장실에서 드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이 나와서 야, 화장실 좋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자기 혼자 속으로 엄청나게 가치를 느끼고 야, 자기가 폼 잡고 가는 거예요. 속으로 가슴 속에 담아가는. 우리 집 화장실을 가슴 속에 담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다. 예. 자, 요건 이제 제가 청계산에 접니다. 청계산에 지금 이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청계산은 뭐하러 옵니까? 예. 그래서 이 에어건 설치했어요. 에어건 설치할 때 우리 공사하는 사람 에어건 이거 하나 남는 거 있으면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에어건 입구에 에어건 타고 들어가면 요게 이제 임산부 무료로 준다는 요 안내판이에요. 에어건 하고 문 열고 들어가면 여기 뭐예요? 세면대입니다. 세면대 널찍하게 만들어놨어요. 손 닦고 들어가시라. 이게 여기 준비할 때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맞춰서 제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세면대 만드는 거예요. 세면대. 처음부터 세면대 만들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세면대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청계산에 여기 뭐예요? 생수 그냥 줍니다. 생수 이거 병째 그냥 줍니다. 막 가져갑니다. 예. 산에 가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생수. 예. 생수 그냥 줍니다. 이거 편의점에 보통 700~800원 하죠. 예. 제가 대량 구매하면 이제 한 차씩 이렇게 구매하면은 150원이면 구매합니다. 예. 산에 올라가면 2,000원. 예. 예. 근데 제가 이거 그냥 공짜로 주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8,000원짜리 청국장과 보리밥 먹으라서 물 2병, 3병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청계산만의 컨셉이다. 그래서 예상 매출, 원가, 손익계산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말씀드리는 거다. 계산을 안 해도 대표님 그게 스타일이 나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영업 비밀인데. 예.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진짜로 진지하게 고객들이 이렇게 퍼주고 남습니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손님 상에 이렇게 놓을 때 그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우리 매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듣도록 손님 쟤 정말 많이 봅니다. 남는 게 없다고 얘기 안 합니다. 이래도 많이 남습니다. 엄청 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컨셉이다. 네.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감각적으로 그때 맞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 남는 거 없어요. 남는 거 없는데 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요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식당 창업해가지고 첫 번째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는 제가 100가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류별로 뭐 하는 100가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건 말씀드렸고, 이건 뭐예요? 오픈 행사를 하지 마라. 이 모든 회사나 오픈 세라머니 기가 막히게 합니다. 식당도 뭐 도우미들 와가지고 뭐 기다려 와서 노래 부르고 뭐 난리 납니다. 근데 이 고객을 맞을 준비를 안 하고 오픈 행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식당 창업하는 사람들이 고객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픈 행사. 야, 돼지머리는 언제 오냐? 떡은 언제 오냐? 뭐, 예? 너 친구는 언제 오냐? 뭐,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손님 초대해놓고 지네끼리 잔치하고 있어요. 친구들 와서 부어라 마시고, 야, 대박! 그 다음날 바로 쪽박입니다. 예. 그래서 오픈 행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픈 행사 하지 말고 조용히 문 열. 저는 정말로 조용히 문 열. 조용히. 아무도 몰라요. 왜 문 열었냐? 친구들도 뭐 아는 사람이. 문 열 때 연락하죠. 예. 그럼 나중에 오면 되지. 왜 그렇게 하느냐? 오픈하는 날 손님이 많이 오면은 그 다음날 바로 망합니다. 오픈하는 날 손님이 많이 오면은. 왜냐? 오픈하는 집 가봐요. 난리, 난장판. 그러면 내가 이거 밥을 먹으러 왔는지, 여기요 해도 예, 손님, 맨날 가서 죄송합니다. 첫날에 제 매출 목표가 50만 원. 첫날. 그 이상 팔면 안 돼요. 예. 근데 첫날 500만 원 팔았다고 돈 세고, 그러는 순간에 바로 갑니다. 자, 우리 오퍼레이션도 해보면은 동선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럼 그날 또 고쳐야 돼요. 고치고 또, 음식은 이렇게 내는 게 좋겠다. 이런 걸 다 수정 작업을 해가는 과정이 이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팔 때는 가능해요. 근데 우리 청국장 가버려 8,000원짜리 가지고 600만 원, 700만 원 파는 날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까? 정말로 정신없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날 온 손님한테 극진히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모든 서비스를 다 해서, 자, 우리가 오늘 처음 오픈해서 좀 서툴러지요? 먼저 숙이는데 고객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 마음 변치 마라. 그 마음 변치 마라 그러고 갑니다. 자, 그 마음 변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차근차근 매출을 하는. 자, 청계산 제가 8월 19일 날 오픈했는데, 지난 8월 19일 날 오픈, 지금 이제 오늘 10월 1일이잖아요. 한 달 반 정도 됐죠? 첫날 50만 원 팔았어요. 진짜로 50만 원도 채 됐나 안 됐나 하여간에. 지금 약 200만 원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더 올라오면 안 돼요. 아직도 이 숙달이 돼 가야 된다. 그리고 청국장 끓이는 가마솥, 그 다음에 후라이팬, 여기에도 양념이 다 배여가지고 깊은 맛이 나와야 돼요. 처음에는 그런 맛이 안 나와.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깊은 맛이 나오는 시간이 필요하네요. 그런 게 제가 앞에 얘기했는 경제력하고도 관계됩니다. 첫 달에 흑작했어요, 적작했어요. 자, 그런 거를 첫 달에 어떻게 이익 내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로 오픈 행사를 하지 마라.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지 마라는 게 제가 주장하는. 그러는 순간에 그 다음날 쪽박차게 돼 있다. 예. 네. 네. 자, 제가 상식적인 얘기를 여기 와서 하려면은 제가 와서 이제 얘기해가봐야 다음에 또 안 불러주겠죠. 예. 그죠? 뻔하잖아요.
뻔한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자, 오늘 한 분 와도 좋아요. 이분이 집에 가서 자기 가족, 자기 친구한테, 야, 그 집에 가니까 맛있더라. 생일날, 뭐, 다시 가자. 그렇게 해서 입소문으로 늘려가는 게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전단지에 보면 이렇게 음료 할인권, 뭐, 30% 할인권 많이 붙여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와가지고 한번 먹어보고. 그게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지금 또 그건 쳐다보지도 전단지에 그 붙어 있는 거, 그것 떼가지고 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예. 그것보다는 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하면은, 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남 아줌마들 뭐는 돈 작게 쓰고 폼 잡는. 야, 오늘 내가 살게 해가지고 지가 데리고 온다니까요. 아니, 대표님이 네. 강남 아줌마를 타겟코드로 수정할 정도로 생각을 하셨는데 네. 오픈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가슴이 안 와닿아서. 그러니까 예, 오픈 행사를 예, 이 책을 이따가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픈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자 강남 아줌마를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오픈 행사를 하면 안 된다. 지 혼자 와서 폼나게 우리 뭐 한 12명 들어가는 방에 자기 4명만 있고 싶어 하는 게 강남 아줌마예요. 강남 아줌마라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근데 예, 예. 네네. 예, 예. 영업 비밀을 자꾸, 예, 예. 자, 서비스업이라는 게 이제 하루 이틀 장사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5년 동안 했고요. 앞으로도 제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 이름이 김연수입니다. 김연수의 브랜드 가치를 지금 키워놨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이미 돈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우리 집에 고객들이 제가 이제 여러 매장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잘 못 보잖아요. 저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걸로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돈 버는 거요. 자, 이렇게 해서 돈을 40억 하면은 뭐 아무리 못해도 뭐 10% 이상은 벌지 않겠습니까? 예, 세금 두드려 맞고 뭐 다 해도 10% 이상은 벌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저는 뭐 이 퇴직연금 뭐 이 4대 보험 다 합니다. 예. 다 해서 합니다. 그래서 뭐 10% 정도 목표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좀 더 남으면은 내가 갖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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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못 남으면은 예, 예. 제가 볼 때는 이미 고객들이 어느 정도 기반층이 있기 때문에 생계산점을 할 때는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픈 행사를 안 하셔도 된다고 드립니다. 처음에 만약에 처음부터 안 했어요. 아니 1호점 1호점 낼 때도 안 했다니까요. 그 대신에 고객에 충실하겠다. 예, 1호점 낼 때 제가 기억납니다. 1호점 낼 때 5년 전에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두 사람이 왔어요. 첫 고객이 두 사람이 왔는데 제가 꽃다발 준비했어요. 꽃다발하고 1년 무료 식사권 준비했어요. 제가 장사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꽃다발하고 1년 무료 식사권 준비해서 제가 세상에 나가 그 장사 처음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 첫 손님입니다. 그 사람 뭐 이런 인간 다 했나 속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 예.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오픈 행사를 하지 말라는 거.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 진짜로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식당 뭐 10년, 20년 한 사람들도 제 얘기 안 들어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야, 이 바닥이 그저 먹는구나. 네. 우리 가게 그 동네도 15개 업체가 있어요. 식당이 15개인가 16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각 매장마다 주차 요원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그 동네 주차 요원 다 불러가지고 1년에 2번 회식을 시켜요. 우리 집에서. 때려 먹입니다. 술 박스째로 갖다 놓고 주방에 그냥 먹일 때는 화끈하게 먹여라. 배 터지도록 먹입니다. 그래도 다른 식당 주인들 나를 돌았다고 생각해 자기들 그런 거 할 생각을 못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자, 세 번째도 맥락은 다 똑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외식 강의할 때 강의하는 사람들 제가 경영 컨설팅 하면서 많이 합니다. 객단가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의를 많이 해요. 객단가를 어떻게 하면 올라간다? 이거는 대기업도 다 합니다. 주문할 때 이렇게 주문하고, 조금 있다가 술은요, 술도 비싼 거 팔고, 이렇게 많이들 강의를 합니다. 저는 객단가 올리지 말아요. 자, 우리 집에 예를 들면 청국장과 보리밥이 8,000원이에요. 근데 정식은 13,000원이에요. 이제 폼 잡는다고 와서 이제 정식 4개 시킵니다. 아줌마 4명이 와서. 정식 4개 시키고 그것도 사이드 메뉴 전도 하나 시키고. 그럼 제가 그럽니다. 사모님 이렇게 하시면 다 못 드십니다. 네. 제가 얘기합니다. 사모님 이렇게 하시면 다 못 드십니다. 이런 미친 식당 주인을 봤나? 이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정식 2개, 청국장과 보리밥 2개 해가지고 정식 4개 52,000원, 청국장과 보리밥 2개, 정식 2개 시키면 42,000원. 만원 깎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식 4개 하고 이렇게 왜 그렇게 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라. 본전 생각 안 나게 해야 된다. 그 얘기. 먹으면서 양이 남으면 어떻게 해요? 먹다가 남으면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그때부터 본전 생각 나는 거예요. 먹다가 남으면 이거 싸달라 그래. 어떻게 이건 완전 사기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기 전에 내가 10,000원 깎아줬잖아요. 예. 그러면은 먹으면서도 내가 10,000원 벌었다는 생각이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예.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단체 손님들 왔을 때 단체 손님들이 이 사람 이렇게 주면 저 사람 그 중에 목소리 크는 여기 사장님이 시켜주는 대로 먹어. 그게 가장 좋아. 이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객단가를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본전 생각 안 나게 해야 다시 오게 된다. 네. 다시 오게 된다. 어떻게 하루에 500명, 600명이 오게 만들 것이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객단가를 올리지 마라. 근데 어느 대한민국 모든 사람한테 물어봐도 객단가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저도 강의 들으러 많이 갑니다. 또 가면 객단가 올리는 방법 막 얘기를 해요. 절대로 객단가를 올리면 안 된다. 왜냐? 내가 호텔에 가서 밥 먹을 때는 오늘 얼마 정도 쓸 거라는 것을 계산하고 갑니다. 룸사롱 오늘 룸사롱 가자. 그러면 오늘 한 200만 원 깨지겠구나. 근데 바가지 씌워가지고 양재 물 타가지고 300만 원 나왔다? 그럼 그때부터 싸움 붙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달이 나는 거예요. 그 집하고 사달이. 자, 이 집에 올 때는 내가, 오늘 한 4명이 왔는데 한 4, 5만 원 정도 쓸 거라고 생각했으면 그 이상 나오면은, 절대로 안 오진 않지만, 맛이 좋으니까 안 오진 않겠지만, 2번 올 거 한 번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예. 2번 올 거 한 번밖에 안 온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절대로 사람의 머리가 제일 중요하다. 예. 사람의 머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객단가를 올리면 안 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온다 이거예요. 객단가 올려도 와요. 근데 회식하러 회사에서도 회식하러 간다 이거예요. 자, 이 집에 이제 대기업에서 왔다. 오늘 우리 집에 GS마트에 그 허연수 사장이 왔더라고요. 제가 같이 공부했던 친구인데 그 GS 그룹의 로얄 패밀리인들 버스 타고 왔더라고요. 직원들이 우리 가게 안동국시에. 그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먹었는데 얼마 나왔다. 그럼 다음에 갈 때도 이 집이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우리 버젯이 이런데 그보다 더 많이 나온다. 그럼 맛있어도 그 집에 가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게 객단가를 올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대표님께서 그 원무 예. 직역하십니까? 직접 재배, 돈 주고 재배하거나 직접 재배는 안 하고요. 가락시장에 경매하는 데 가서 우리 집사람이 사갔거든요. 우리 집사람 저 뒤에 있는데요. 밤에 12시에 요즘 가서 경매한 거를 그 자리에서 받았어. 예. 직접 재배는 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이익을 낼 것인가 하는 거는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 퍼주는 것 같지만 다 퍼주기야 하겠습니까? 예, 솔직히.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는 그만하고 자, 영업 마케팅 끊임없이 변화해야 된다. 끊임없이 변화하라. 예, 우리는 여자 화장실에 생화를 꽂아뒀습니다. 생화가 일주일마다 바뀝니다. 꽃이. 예. 그러면은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럼 자기 올 때마다 꽃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 자, 화장실에, 식당 화장실에 8,000원짜리 식당 화장실에 생화 갖다 꽂아놓는 집이 있겠습니까? 예. 자, 그런 걸로 어필하는 거예요. 도저히 바꿀 게 없으면은 위치라도 바꿔라. 그 얘기하면 제가 점장한테 위치라도 바꿔라. 예. 고객이 느끼지 못하게 뭔가가 변하지 않으면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제가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면 끊임없이 변화해야 된다. 나도 변하고 종업원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다 변해야 된다.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는 뭐냐? 맛이다. 맛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된다. 끊임없이 변화하더라도 맛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된다. 자, 우리 집에 그러면은 수익을 내는 비결이 뭐냐? 우리 집에는 청국장과 머리밥도 그렇고 안동국시도 밑반찬 1년 12달 다 똑같습니다. 한 번도 안 바뀝니다. 예, 이해되십니까? 밑반찬 한 번도 안 바뀝니다. 예. 그래도 맛있다고 환장합니다. 예. 수익을 내는 비결을 말씀드렸잖아요. 밑반찬 한 번도 안 바뀌어요. 예. 청국장과 보리밥에 밑반찬 5가지 나갑니다. 똑같습니다. 1년 12달 똑같아요. 예. 그럼 제가 싸게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당연히 싸게 사겠죠. 안동국시에 밑반찬 3가지. 국시 밑반찬 3가지. 1년 12달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자, 이익을 내는 방법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말씀드리면 저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 빼고 그냥 이 동국대 문화예술 CEO 모임 그것만 딱 넣어. 아무것도 안 넣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그거 들고 가서 아무 데나 가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청국장과 보리밥 넣으면 그거는 그날 한 번 쓰고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그거 갖고 기념 촬영해 하면은 기념 촬영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네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자기네 단톡에도 올리고 할 거 아니에요. 밴드에도 올리고 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홍보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꼼수 부려가지고 내가 그걸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게 내 인생의 나침판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영에 대해서 이익을 내는 비결, 이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관심이 많은데 이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도 또 택도 않은 얘기하고 있죠. 자, 퍼주는 것이 남는 것이다. 이 얘기를 좀, 제가 식당 경영할 때 우리 주방하고 홀하고 2군데가 딱 있잖아요. 2군데 식당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익 내고 저렇게 이익 내고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뭐 맛을 어떻게 내? 그 얘기 안 합니다. 주방에 딱 한 가지 원칙만 있습니다. 주방의 원칙이 뭐냐? 버려라. 한마디만 합니다. 버려라. 음식이 좀 맛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보관을 잘못했거나 예? 남았거나 무조건 버려라.
버리라는데 왜 못 버리냐고 뭐 아줌마들이 막 숨겨놔요. 그럼 제가 가서 엎어버리고. 예. 그렇게 버리는. 청국장과 보리밥 제가 처음에 오픈해가지고 청국장과 보리밥, 청국장 가마솥에 한 솥 끓이면 이게 한 100인분 정도 돼요. 그거를 제가 하나도 안 팔고 2번 엎었어요. 2번. 그 100인분을 주방 바닥에다 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방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방장 이 칼 집어 던지고 국자 집어 던지고 난리 납니다. 왜? 주방장이 왜 집어 던지? 다시 끓이려니까 힘들고 2번째로 쪽팔리고. 예, 쪽팔린 게 더 크죠. 주방장 입장에서 지가 만드는 걸 사장이 와서 엎어버리니까. 예, 지라고 해서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가 했는 거를 엎어버립니다. 그래야 정신 차리고 끓입니다. 예. 그래서 주방에는 무조건 버려라만 얘기합니다. 항상 똑같이 지금까지 하는 말은 버려라.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다. 근데 주방이 여기까지가 주방이고 여기가 이제 나온다. 나오는 음식이 좀 부족하다. 그럼 전 진짜로 이 험악하게 이 식당 주인답게 이 한마디로 지랄을 하면 예. 그런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가지고 있는 게 뭔가가 있어야 된다. 예. 그게 뭐냐? 버리라. 잘못됐으면 버리라는데. 자, 없었어. 자, 버리라는, 좀 이게 급하게 나가야 된다. 손님 빨리 달라는데 빨리 나가야 된다. 근데 덜 된 거 내보내면은 맛없는 음식을 준 거예요. 근데 없어서 못 줬다. 그럼 이 사람 안 먹어봤으니까 몰라. 예?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음식만 맛보도록 하는 거예요. 없어서 못 파는 거는 얘기 안 해요, 저는. 예. 준비가 안 돼가지고 못 파는 거 얘기 안 해요. 자, 손님 이거 상해가지고 좀 다시 만드는 시간이 걸리면 30분 정도 걸리면 기다리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손님은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성질내고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다시 옵니다. 그렇게 화내고 간 사람은 반드시 다시 옵니다. 근데 좀 덜 된 음식을 내가지고 그 사람 우선 모면하려고 줬잖아요. 그럼 그 사람 다시는 안 옵니다. 이게 우리 식당의 주방에서 지켜야 될 원칙이다. 버려라! 이것만 얘기를 한다. 주방에는. 내가 원재료를 얼마나 썼는지 절대로 체크 안 한다. 근데 체크 안 하겠습니까? 몰래 가서 냉장고 열어보고 다 계산해보고 다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어떻게 남기겠습니까? 근데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자, 그냥 버려라. 이것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줘라. 딱 한마디만 줘라. 아낌없이 줘라. 달라면 무조건 줘라. 달라고 하지 않아도 갖다 줘라. 달라고 하지 않아도 갖다 줘라. 예. 제가 갖다 주면 됐어요. 그럼 다시 들고 오면 돼요. 예. 근데 그걸 됐어요 하도록 갖다 주면 그 사람 뭐라 그래? 야, 이 집에는 막 퍼주는 집이구나. 이런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먹어가는데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됐어요. 갖고 오지 말라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줘라. 예. 그래서 청국장과 보리밥 이제 뭐 밥 좀 더 달라 그러면 공깃밥 해가지고 1,000원 이렇게 찍으려고.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청국장과 보리밥 1인분에 밥이 몇 그램이냐? 밥이 몇 그램인지도 없는데, 예? 약속이 안 돼 있잖아요. 고객하고 나하고. 밥이 100g이다, 200g이다 약속이 안 돼 있는데, 고기는 돼 있잖아요. 160g, 뭐, 130g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근데 보리밥은 약속이 안 돼 있는데, 한 그릇 주고 더 달라고 한다고? 그 공깃밥을 찍어? 반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관된 저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줘라. 무조건 줘라. 예. 그렇게 2가지 원리를 가지고 간다. 이익 경영. 이익을 내는 비결이다. 예. 퍼주는 것이 남는 것이다. 자,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 우리가 배울 때, 또 우리 외식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 이제 갈비탕 집에 이제 주방장이 남자가 이제 사장하고 싸워 사장한테 이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 그러니까 에이씨 사장 망해라 그러고 갈비를 2배로 넣어줘버린 거예요. 예. 한 달 지나니까 그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손님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주방장 실패했어요. 예. 사장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사장 엄청나게 돈 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예. 자, 그래서 퍼주는 것이 남는 것이다. 많이 줘서 망하는 식당 못 봤어요. 많이 줘서 망하는 식당은 없다. 그런데 아껴서 망하는 식당은 너무 많다. 이게 이익경영. 이익경영을 하는 비결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식당에서 이익경영을 하는 비결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꼼수 부려서는 안 된다. 꼼수 부려서는 절대로 이익을 낼 수 없다는 게 음식입니다. 음식. 이걸 하루 이틀 장사할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절대로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윤리경영. 윤리경영. 프라이드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자,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식당 종업원들이 프라이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와 직장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이 프라이드를 어떻게 갖게 하느냐는 게 실제로는 관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라이드가 있어야 된다. 식당 종업원도 당당하게 일해라 하는 게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식당 아줌마들, 남편들 속색인 아줌마들 많아요. 남편들. 제가 보면 진짜로 안타까운 대한민국 남자들 다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부인이 한 달에 하루에 나와서 12시간 일하잖아요. 일해서 한 200만 원 받는데 남편이란 놈이 백수건달처럼 놀면서 한 달에 카드 150만 원 끌고 이런 쳐죽이려면 그런 아줌마들 일하면서 프라이드가 생기겠어요. 프라이드를 가져라. 내 논리가 뭐냐? 우리나라의 노래방에 종사하는 아줌마들 너무 많다. 네. 그 사람들도 당신하고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 근데 노래방 가서 쉽게 돈 벌고 그렇게 해서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정직하게. 우리가 땀을 흘려서 뭘 잘못하고 있냐는. 잘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객한테 서비스하는 거 외에는. 근데 왜 기죽어서 하냐? 절대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일해라. 당당하게 해라. 그게 프라이드를 가져. 프라이드를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한다고 프라이드를 가져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로 우리 집 음식이 세상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자신이 있을 때 프라이드가 생기라는 거예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도록 해줘요.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예.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게 하는 게 제가 비결이다. 음식 맛에 대한 비결은 누가 사모님이 갖고 제가 갖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습니다. 맛을 내는 비결은 이건 진짜 영업 비밀인데 제가 얘기하면 맛을 내는 비결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주방에 버려라 그랬잖아요. 버려라. 그럼 맛 내게 돼 있습니다. 맛나게 돼 있습니다. 맛을 내는 비결은 버려라. 그리고 좋은 재료 쓰면은 된다. 좋은 재료 쓰면 무조건 맛있어요. 좋은 재료 쓰면은. 근데 버리지 않고 식당 주인이 제일 못 버려요. 주인이 제일 못 버려요. 나는 버려라. 버려라 하는데 왜 다른 얘기 하느냐. 버리는 게 남는 거다. 버리는 게 남는 거다. 이거를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계세요. 버리는 게 남는 거다. 그래서 맛을 내는 비결은 거기에 충실하면 돼요. 맛은 맛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자 이렇습니다. 맛은 시각, 미각, 후각 이거 통틀어서 맛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다 종합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맛을 낼 때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청국장과 보리밥의 5가지 반찬이 컬러가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하얗고 갈색이고 이렇게 5가지. 딱 났을 때 빛나야 됩니다. 음식이 일단. 예? 이야 싶을 정도, 사진 찍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음식 5가지를 만들어놔서 제가
거기에 예를 들면 이런 반찬이 있습니다. 이제 비지가 있어요. 비지찌개가 있어요. 비지가 뭡니까? 예. 두부 만든 찌꺼기가 비지잖아요. 그거 보고 겉비지라 그럽니다. 예, 겉비지는 뭐예요? 영양소 다 빼고 두부 만들고 남은 콩껍질 갈은 거나 마찬가지. 우리는 생콩을 갈아서 비지를 만듭니다. 맛을 내는 비결이 이런 겁니다. 두부 겉비지는 두부 공장에서 공짜로 줘요.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식당에서 그 겉비지 씁니다. 저기 어디야? 도봉산 입구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비지 그냥 가져가라고 쌓아놓잖아요. 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두부 공장에서 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생콩을 갈아서 비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 맛을 어떻게 내는지는 간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 맛을 내는 비결, 고춧가루. 제가 우리 시골에서, 제 고향이 영덕입니다. 경북 영덕에서 고추를 사서 우리 어머니가 계세요. 우리 어머니 시골에 계시는데 저장고가 있어요. 거기 저장고를 만들었어요. 고추를 1년에 한 2,500건, 3,000건 정도 사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닦아서 잘라서 그거를 방앗간에 가서 빻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갖고 올라옵니다. 예, 그 고춧가루 씁니다. 맛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맛을 내는 비결은 간단하다. 예. 그래서 맛 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제 꼼수를 안 부리면 된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프라이드를 가지겠습니까? 안 가지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게 해주는 거예요. 직업에 대한. 자, 우리 매장 주변에 15개 매장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 우리 집에 있는 게 제일 이 프라이드가 생기도록 해주는 건 뭐예요? 자, 우리 창립 기념일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한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면은 12월 3일이 이제 창립 기념일이에요. 창립 기념일을 그냥 만들었어요. 이제 제가 11월 30일 정도 오픈을 했는데 12월 3일로 만들었어요. 12월 3일이 무슨 날이냐? 제 결혼 기념일이에요. 네. 창립 기념일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 기념일하고 창립 기념일 한꺼번에 해버리면 되니까. 네. 그래서 창립 기념일 날 우리 가게 문 닫습니다. 네. 가게 문 닫고 온천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직원들. 처음에 이 식당 아줌마들 여행 안 가려고 그래요. 그냥 쉬려고. 그래? 그럼 쉬는 사람은 결건이고, 나온 사람은 출근이다. 뭐 어떻게 해요? 당연히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창립 기념일 날 쉬면서 어떻게 하느냐? 청소 대행업체 불러서 대청소시킵니다. 청소 대행업체. 네. 그거를 누가 보냐는 거예요. 우리 종업원들이 보는 거예요. 종업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집에 우리 오늘 어디 가? 그 주변에 있는 15개 식당 주인들은 12월 3일 날 우리 집이 지금은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지 그게 궁금한 거야. 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프라이드를 가지게 해주는 거예요. 월급을 많이 줘. 난 월급 절대로 많이 안 준다고 나는 선언을 해요. 월급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해결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돈 많이 주는 집에 가라고 하는 프라이드를 가지게 해주는 게 버스 타고 아니면 우리 차 타고 아침에 모여서 쫙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업체가 와가지고 크게 써붙여 오늘 우리 창립 기념일 대청소합니다. 그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한테 명함 줘놓습니다. 손님들 오면은 오늘 청소한 날 이거 명함 줘서 보내라. 네. 그럼 그 왔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에이 오늘 재수없는 날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런 집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직장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게 해주는 거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프라이드를 가지게 해주는 게 또 뭐가 있나? 아까 주차요원 얘기했죠. 그럼 우리 집 주차요원은 어떻게 돼요? 그 동네에서 대빵 되는 거예요. 저절로. 쥐가 다 불러가지고 때려 매긴. 제가 부르지도 않아요. 주차요원한테 다 불러라.
그래서 오늘 마음껏 먹어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주차 요원들 중에 자동으로 대상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거다. 네. 프라이드를 가지게 해줘라. 직장에 대한 프라이드,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게 해주는 게 종업원 관리, 윤리 경영, 이익 경영에 다 연관되는 얘기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책임 경영을 해준다. 사회 공헌을 해준다. 우리 집에 제가 책임 경영, 개념 있는 집으로 하기 위해서 입구에 국기 개양대가 있어요. 태극기. 이 수서에 국기 개양대는 한 3m 정도 돼요. 이번에 청계산 하면서 12m를 올려버렸어요. 네. 국기 개양대. 무슨 식당이야, 무슨 국기 개양대요. 네? 그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제 스스로도 저는 정말로 그 국기를 볼 때마다, 국기 펄럭이는 국기를 볼 때마다 제 스스로 프라이드를 가지게 되는. 그게 사회적인 책임을 동반한, 국기 쳐다보면서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최소한 국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그게 책임 경영이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명심을 하세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배우고, 배우는 만큼 실천하게 돼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도, 제가 이제 바둑을 못 둬요. 바둑을 못 듣는데 우리 집에 이창호가 애가 셋이에요. 첫애 갓난아기 때 배불렀을 때부터 우리 집에 와서 지금까지 와요. 이창호 바둑 선수가 그 양반이 와서 보면은 처음에 보면 어리버리해 보여요. 완전 어리버리해 보여요. 근데 진짜로 달러다는 게 자기가 얘기할 때 우리 종업원들한테 뭐 이런 거 주문할 때나 물어볼 때나 얘기할 때 논리정연한 거는 달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왜 바둑 얘기를 하냐? 저 바둑을 못 두거든요. 바둑판 봐도 저게 뭔지 몰라.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아는 만큼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바둑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려면은 알아야 된다. 알려면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배우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부터 이제 그 영업 비밀 말고 이렇게 질문하시면은 제가 화끈하게 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저는 아낌없이 얘기를 해드리는 편이에요. 아낌없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정말 식당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진짜로 소망은 이 영세업자들, 영세하게 이렇게 식당을 창업해가지고 몇천, 1억 정도 가지고 전 재산 다 투자해가지고 고생은 아침부터 밤늦게 고생하고 월세도 못 내고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거는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친구들이나 이렇게 지금 제 나이가 제가 쥐띠입니다. 이제 연도는 말씀 안 드려도 대충 알겠죠? 그럼 친구들도 다 은퇴할 때도 와서 나 식당 하면 안 돼. 제가 10명 중에 9명은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럼 이제 식당 하나 이렇게 창업하면 보통 한 2, 3억 들어요. 이제 작게 해도 2, 3억 든다 이거예요. 2, 3억 까먹는데 1년도 안 걸려요. 근데 3억 가지고 내가 1년에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쓴다면은 그럼 한 15년, 20년은 그냥 쓰고 3억이면 쓰고 살 수 있어요. 그냥 즐기면서. 근데 고생 직사게 안 하고 1년도 안 돼가지고 홀라당 다 날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안 하게 하는 게 제가
바라는 일들이.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주변에 다 잘 되면은 주변에 내 옆집이 내 경쟁자가 아니고 이 집이 잘 돼요. 나도 잘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장사를 해요. 근데 옆집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어쨌든 식당 창업을 하겠다. 식당 창업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저는 뭐 이렇게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똑같다는 생각이에요. 똑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업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제가 별도로 얘기해 드리는 건 충분히 이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한테나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될 사람이다. 근데 제가 얘기해 봐야 헛방이다. 우리말로 헛방이다. 그런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외식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해야 되느냐? 끼가 있어야 된다. 끼. 외식업도 종합이었어요. 연예인들이 어떻게 끼가 없으면은 그 사람 성공할 수 없는. 끼가 있어야 된다. 끼는 결국은 뭐냐? 열정이다. 끼가 있어야 열정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일에 미친 듯이 일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이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차라리 퇴직금 받아서 그거 조금씩 쓰다가 즐기고 인생을 마치는 것도 별로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일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일을 하면서 최소한 이 적자는 안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지원하고 가르쳐주고 이 일에 제 이름이 빛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조금씩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따로 얘기하셔도 지금 뭐 공개적으로 지금 4시 반이니까 좀 질문을 하셔도 되겠네요. 예. 직장 생활 하시다가 사업을 시작하셨잖아요. 네네. 직장 생활 하시고 사업을 오픈하는 이 과정에 예. 대한 말씀을 지금 여기 있는 예. 분들이 예. 사실 직장 생활하고 예. 뭘 할까 모르는 예. 그 과정에 대한 시작 이 사업을 이 식당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네. 나름대로 뭔가 준비했던 게 있고 또 그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셨던 사업에 대한 철학도 있고 또 사장님은 뭐 경영 기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그냥 식당이라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철학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철학에 대한 예. 과정에 대한 네네네.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인사 담당자로 시작해서 인사를 오랫동안 했어요.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지상무님도 알게 됐지만 어쨌든 인사를 하다가 이 외식업을 처음부터 한 게 인사를 하다가 BBQ에 인사 담당 부장으로 입사를 하게 됐어요. 입사해가지고 6개월 만에 제가 상무가 됐어요. BBQ의 인사 담당 상무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외식에 길을 들여놨어요. 이제 그 전에는 인사만 했어요. 이제 다른 회사, 무역회사에서 인사만 했는데, 그럼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제가 신입사원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는 게 제가 인사를 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신입사원 때 8명이, 우리 입사동기 8명이 그 이제 중소기업이었는데 안전관리자가 필요해요. 산업안전기사 시험을 8명을 보게 했어요. 근데 저는 인문계를 나왔어요. 산업안전기사 2급 자격증을 제가 땄어요. 8명이 저 혼자 합격했어요. 인문계 나온 저 혼자 합격했어요. 네. 그 2달 동안 공부해서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땄다. 저하고 상관없는, 그거 따가지고 제가 방화관리자, 안전관리자 수당도 받고, 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의 인사, 총무, 뭐 이런 거 다 총괄 관리하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회사에 공장이 있었어요. 그 정부에 공장이 있었는데 공장을 매각하려는데 안 팔려. 제가 회장님한테 보고해가지고 이렇게 목욕탕을 하면 떼돈 법니다. 진짜로 목욕탕 하면 떼돈 버는 줄 알았어요. 목욕탕 한다고 이제 임원회의에서 제가 이제 과장 때인가 보고를 했어요. 쫙 보고를 하니까
뭐 다른 임원들이 미친놈이라. 그래서 보고서 나와서 이제 택도 아닌 얘기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제 완전히 이제 한마디로 쪽 다 까고 나와서 그 보고서 다 찢어버리고 다시 의정부에 가서 시장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인구, 목욕탕 숫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2달 동안에 그 준비가 다시 보고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돈으로 15억인가 들여서 목욕탕 만들었어요. 예. 회장님이 딱 보고하고 나니까 네가 책임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책임지고 해라. 이렇게 됩니다. 처음엔 떼돈 벌었어요. 목욕탕에 물이 없어가지고 줄 서가지고 난리가 날 정도로 목욕탕 난리가 났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거 할 때 네가 책임지고 하라 그래가지고 회장님 우리 그래도 회장님 앞으로 그 목욕탕 주인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사업자 등록증 낼 때 우리 집 사람 이름으로 했어요. 회장님이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제가 우리 집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 우리 집 사람 저기 있죠. 우리 집 사람 난데없이 목욕탕 주인 사장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돈 벌어서 제가 별도로 회장님께 드렸어요. 매달 정산해가지고 이렇게. 회장님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근데 목욕탕 해보니까 이게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예요. 이게 목욕탕이 점점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미치는 거야. 예, 시설이 점점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벌어가지고 시설 투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접었어요. 예, 까먹지는 않았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인사 담당자가 목욕탕 운영도 했다니까요. 목욕탕 운영할 때 뭐 매뉴얼도 만들고 뭐 별거 다 했어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떼돈도 벌어봤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다. 그 다음에 BBQ에 와서 인사 담당자 하다가 이거 보니까 외식이 이 바닥에 있는 애들이 좀 흐름해 보이더라고요. 이 바닥에 좀 일찍 올 걸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할머니 보쌈으로 갔어요. BBQ에 있다 1년 만에 원할머니 보쌈 가서 인사 담당자로 갔어요. 인사 담당자 1년 하고 그 다음부터 마케팅 본부장을 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원할머니 보쌈에 제가 마케팅 본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영업 본부장 했어요.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인사 담당자가. 그거를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주인처럼 일했다니까요. 주인처럼. 직영점 운영하면서 주인처럼 일했어요. 직영점 하면서 원할머니 보쌈에서 만든, 원할머니 보쌈 원래 있던 그 다음에 만든 브랜드 제가 몇 개 만들었어요. 실패했는 것도 있고 성공했는 것도 있고. 부대찌개 브랜드 만드는 원할머니 보쌈에서. 부대찌개 직영점에 제가 마케팅 본부장일 때 만들고 영업 본부장 따라서 영업 본부장 할 때 그 부대찌개 직영점에서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벌었어요. 제가 6개월 달라붙어 가지고 5,500만 원까지 올렸어요. 한 달 매출을 부대찌개 팔아서 3천만 원 하던 매장을 6개월 만에 5,500만 원 하더라고요. 뭘 했느냐? 라면사리, 공깃밥, 무한리필을 했어요. 그거 하니까 이제 부사장하고 사장하고 너 언제까지 그거 하려고 그래? 날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라면사리 무한리필 했더니 그 옆에 중학교 농구부 애들이 와가지고 한 놈이 10개씩 먹는 거예요. 라면. 그게 보고가 된 거예요. 너 언제까지 하려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박 친 거예요.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농구부 애들 어떻게 해요? 온 동네 친구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집에 가면 라면사리 공짜야. 미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부형들도 그때부터 막 몰려오는 거예요. 라면사리 맨날 10개 먹을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못 먹어요. 라면사리 기껏 먹어야 한 개 더 먹어요. 라면사리 원래 한 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제가 주인처럼 일한 거예요. 제가 그거 안 하면 잘릴 것 같았어요. 거기서 성부를 못 보면 잘릴 것 같아. 안 잘리려고. 제가 사업하려고 했는 건 아니고 잘릴 것 같으니까 안 잘리려고 어떻게 해야 돼? 직영점이라도 일단 살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자, 거기서 퍼주는 거를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라면사리, 공깃밥, 무한리필 쌓아놨어요. 이만큼 쌓아놓고 갖다 먹어요. 이렇게 바구니 올려놓고 이따만큼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라면사리 갖다 먹으라고. 네. 그게 이
주인처럼 일하는 비결이다. 주인처럼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해요. 주인처럼. 그 원할머니 보쌈 사장님 이름이 박천희 사장이에요. 내가 직원들한테 회식 자리에서 야, 나 박천희 사장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위해서 일한다. 니네도 니를 위해서 일해라. 근데 그걸 요 새끼들이 또 가서 꼬질러요. 우리 상무님이 말이야, 이 박천희 사장을 위해서 지 때문에 지 잘 되려고 일한다고 이렇게 꼬질러가지고 제가 그래서 잘렸어요. 네. 네. 잘려도 좋다는 거예요. 주인처럼 일하라는 거예요. 주인처럼. 예. 그래서 제가 2010년 9월 30날 그만두고 지금 가게를 10월 15일 날 계약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자,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퇴직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6개월 동안 뭐 어디 여행도 가고 뭐 쉬어보고 한 1년 쉬어보고 그 다음에 해야지. 그럼 그때 김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나오고 그만두고 보름 만에 계약해가지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2달 만에 오픈했어요. 2달 만에. 제가 그 공사할 때 좀 인부들 그 찌개 끓여주고 제가 라면하고 뭐 부대찌개 이거 갖다가 끓여주고 새참 끓여주고 막걸리 사다 나르고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자, 그렇게 하는 거다는 거죠. 시작을. 그 사람들이 내가 아는 이제 내가 원할머니의 본부장으로 했을 때는 우리 박천희 사장이 대회에 이렇게 대인 기피증이 좀 있어요. 울렁증이 있어, 밖에 나가서. 뭐, 대회 행사는 전부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대단한 사람 줄 알아요, 사람들이. 예. 강의도 내가, 우리 박천희 사장이 말을 잘못해. 그럼 제가 되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만두더니 나와서 식당 한다 그러니까 참 한심한 눈으로 다들 쳐다봤어요. 이 창업 컨설팅 하는 사람들, 뭐, 유명한 사람들 제가 이제 원할머니 사람들 다 알았어요. 제 양반도 나가서 뭐 프랜차이즈 뭐 이렇게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식당, 전국창업 보리밥 식당 한다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참 한심하게 쳐다봤어요. 한심하게. 근데 나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실천적으로 뭘 해봐야 된다. 그걸 안 하고 뭐를 넥타이 메고 사무실 얻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게 제 지론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창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바로 보름 만에 계약하고 창업했는데 그 전에 준비 과정이 뭐냐? 주인처럼 일하는, 항상 주인처럼 일하는 자세. 저는 진짜로, 사장이 뭐라 그러든 주인처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내가 맞다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장한테 깨졌잖아요. 나는 그때 열 안 받아요. 니는 그렇게 생각,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돌아서서 그거 안 하면 그만해.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인처럼 일해야 된다. 주인처럼 일하면은 그렇게 바로 창업할 수 있다. 창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타이어의 바람을 빼야 된다. 인생의 사막을 건너려면 타이어의 바람을 빼야 된다. 제가 3개월 동안에 처음에 오픈해서 3개월 동안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바닥에 내려오지만 발바닥이 아파서 아침에 제가 맨 먼저 나가서 청소부터 빗자루질을 하고 걸레질을 하고 그것부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청소는 안 합니다. 이제 조금 저도 이제 뭐 먹고 살만하니까 안 하지만 그래서 이 창업 준비 과정이 쉬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현업에 있을 때 그럼 딴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주인처럼 일하다가 보면은 똑같은 그 프로세스는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겁 안 내고 창업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자 아까 우리 상무님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예,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왔지만 저는 책을 사는데 이렇게 묘한 이렇게 그 성취감을 느꼈어요. 그 책을 서점에 가서 이렇게 닥치고 책을 먼저 샀어요. 예. 그래서 뭐 토지나 뭐 이런 것도 제가 그 한 권씩 사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16권까지 다 사놓고, 야, 이거 빨리 읽어야 되는데, 토지 16권까지 읽으려고 해봐요, 사람. 그렇게 해서 그런 닥치고 책을 사서 읽었는 것들이 쌓였어. 저한테 내공이 쌓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철학을 가지게 됐냐. 그런, 그 토지에 보면은 뭡니까, 김대감집인가, 그 대감집에서 그 대감집 안방 마님이 베푸는 거, 이 주민들한테 이 상민들한테 소장농들한테 베푸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저는 호연지기를 키웠다고 감히 이렇게 거기 보면 진짜로 파노라마처럼 쫙 나옵니다. 그 베푸는 장면들이. 그 책뿐만 아니라 상도나 뭐 이런 수호지, 삼국지, 손자병법 이런 책들, 이런 책만 제가 이런 책만 얘기를 한 거고, 이제 이 연애 소설 다 읽어보면은 책 속에는 진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스토리들이 다 있고 거기에 철학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침들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밑거름이 돼서 창업을 할 수 있었고, 이런 철학을 가지고, 저만의 철학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BBQ에 근무를 하셨고, 네. 원할머니 보쌈에 근무하셨는데, 네. 왜 아이템은 청국장과 보리밥? 그 아이템 청국장과 보리밥 한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원할머니 보쌈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보쌈을 안 한 거는 제가 원할머니 보쌈 나와서 보쌈 하는 걸 비겁한 짓이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원할머니 보쌈은 돼지고기 다 수입산을 쓴다. 제가 원할머니 보쌈 돼지고기 수입산 쓰는 것 때문에 그거를 수입산 쓴다고 우리 사장이 그 터키인가 뭐 어디 출장 가고 여행 가 계실 때 이게 언론에 터져가지고 제가 사장한테 욕 먹었는 거 생각하면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언론사, 진짜로 이름도 없는 언론사에서 까기 시작하는데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막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청국장과 보리밥을 하게 된 거는, 전통, 그리고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먹어왔던 음식이고, 앞으로도 계속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냐?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청국장과 보리밥이다. 청국장과 보리밥에서 제가 보쌈은 해요. 그거는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할머니 보쌈에 제가 해도 문제는 없지만 최소한의 이제 지금 박천희 사장님 만나기도 하지만 서로 이제 거리낌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조상 대대로 먹어온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해낼 것인가, 이렇게 디자인하면 되겠다는 걸 가지고 했고, 그래서 청국장과 보리밥 처음 하면서 제가 녹그릇, 저기 우리 집사람 있지만 처음에 내가 그 녹그릇 하나에 8만 원 주고 살 때 날 미친, 수저 한 세트 22,000원이에요. 수저 다 잊어먹고 없으시고. 100벌 샀어요. 처음에 100벌 샀는데 택도 없어가지고 또 50벌 사고, 그 다음에 또 50벌 사고 했는데, 수저 한 벌에 22,000원짜리 사가지고 청국장과 보리밥 장사한다고. 제가 그것도 경남 거창까지 가서 이 두부자 공방이라고 명장이 있어요. 이제 유기 명장.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녹그릇에 대해서 얘기 듣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국장과 보리밥을 하게 된 배경은 그런 컨셉과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하면 되겠다는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안동국시를 하게 된 거는 똑같은 맥락. 자, 그러면은 안동국시는 우리 집에 청국장과 보리밥 먹으러 왔다가 좀 더 폼나는. 그래서 국시를 9,000원 할 것인가, 9,500원 할 것인가, 무조건 10,000원이다.
만 원의 가치를 하도록 해줍니다. 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의 가치를 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안동국시, 제가 안동국시 처음 오픈하면서 안동시청에 전화를 했어요. 안동시청 문화홍보과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내가 안동국시를 하면서 안동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하려고 했는데 니네가 저기 홍보자를 좀 내놔라. 안동시청에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 그 2층으로 올라가는데 안동시청 홍보과에서 자료 사진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해서 이렇게 안동 가는 길, 안동의 명소들을 이렇게 쫙 옛날 사진들로 이렇게 액자 만들어서 해놨어요. 예.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국시집 하나 하면서 안동시청에 전화하니까 안동시청에서 깝깝할까 답은 해줘야 되고 이거 뭐 어쨌든 그런 배짱과 이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템은 정하는 거다. 그 다음 아이템도 제가 얘기했지만 몇 가지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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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그 창업하실 때 그때 이런 청국장과 보리가 건강식품으로 굉장히 각광받을 텐데 네. 왜 그 많은 지역을 가지고 수소 지역을 택했는지. 수서 지역을 택한 이유는 우리 집이 수서동이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더 쉽게 우리 집이 수서동이라는 건 제가 그 동네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 성향이 어떻다는 걸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수서 지역을 선택하는데 우리 집이, 우리 가게가 대로변에 있는 게 아니고 뒷골목이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대로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집 찾아오는데 애먹어요,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워낙에 유명해져가지고 거기가 최고 중심이 됐지만 그 수서 지역을 택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대모산자락에 등산객들 주말이 평일보다가 한 30% 더 매출이 나옵니다. 수서역에 오피스에 있는 점심시간에는 오피스, 주말에는 등산객, 가족 고객 이거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곳이 저는 수서 지역이라고 이 원할머니 있을 때부터 수서 지역에 내가 찍어서 들어가려고 보고 하면은 야 거기 뭔 장사한다고 우리 회사에서 맨날 그렇게 욕을 먹었어요. 나는 더 좋죠. 원할머니 버스면 안 들어가는데 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서 지역을 제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수서 지역을 했지만 그 컨셉하고 맛과 분위기와 이 서비스가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곳이 수서 지역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입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역만 중요했지 그게 뒷골목에 있던 앞에 있던 이렇습니다. 처음에 우리 가게 예를 들면은 앞라인이 있고 우리 집은 이제 뒷라인인데 우리 집은 혼자 있었어요. 이제 뒷라인은 앞에는 월세가 5, 600 합니다. 같은 평수가. 뒷라인은 3, 400 합니다. 제가 돈도 없었지만 그때 처음에 앞에 구하려고 했는데 앞에 없다고 그러는 뒤에도 좋다. 그래가지고 이 빈집이었으니까 권리금도 안 들어. 예. 그냥 이 처음에 계약할 때 6년 계약을. 우리 집주인 배 아파 죽게. 예. 처음에 6년 계약이에요. 10년 계약하려고 하니까 안 해줘가지고 6년 계약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배짱을 가지고, 야, 2년 계약해, 2년 해보고 뭐 안 되면은 빨리 털거나 이런 생각하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 살기로 해도 될까 말까인데 해보고 되면은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수서 지역에 들어간 배경은 내가 잘 아는 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런 거. 근데 배우 세대 이런 건 안 따졌어요. 근데 제가 얼떨결에 수서 지역을 우리 동네라서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수서 지역에 그 세곡지구 그 보금자리 누가 만들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만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는 잘못했지만 저한테는 엄청나게 감사해요. 보금자리 주택이 한 3만 세대 정도 들어왔을 거예요. 뭐 느닷없이 막 손님들 막 몰려오는.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런 운도 뭐 물론 따랐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청국장과 보리밥에 제가 가장 자랑거리 한 가지 얘기하면은 우리 집에 연부킹하고 오는 팀이 있어요. 고대 경영학과 68학번 산악회. 68학번 산악회가 처음에 이 사람들이 와서 먹어보고 연부킹 합시다. 매주 일요일 날 1시에서 2시 사이에 15명 내외, 많게는 20명, 작게는 뭐 10명. 매주 일요일 날 52주잖아요. 한 49주 정도 옵니다. 예, 3주 정도는 다른 데 갈 때도 있고. 그 1주년 행사도 했고 이제 2주년 행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1주년 행사를 우리 집에 온 1주년 행사 파티를 한다니까요. 예?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예. 그게 제가 가장 자랑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경영학과 68학번. 예. 그렇게 만드는 게 이 앞에 얘기했는 그런 걸 다 모아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 고객들이 많다. 예. 그렇게 만드는 거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예. 사장님 말씀드리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성공할 것 같은데 한 가지 아까 네. 처음에 말씀하신 게 경제력, 예. 그리고 인력 같은 거 보고도 예. 어떤 예. 생각을 하고 했다는데 사장님이 이제 경제력이 될 텐데 대부분 안 되는 분들도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잖아요. 처음에 제가 이 오픈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요. 막내 동생이 집뒤에 저하고 이제 12살 전 제 막내 동생이 집에 찾아갔어요. 제가. 막내 동생 집에 찾아갔어요. 정말 미안한데 5천만 원만 좀 빌려다오. 내가 이자는 은행 이자만 주겠다. 은행 이자만 딱 줬어요. 그리고 막내 동생 불안할 거 아니에요. 제가 1순위로 갚아가지고 6개월 만에 갚았어요. 5천만 원 빌린 거. 돈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돈 가지고 창업하는 거 아니다. 돈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그러니까 이 경제력이라는 건 뭐냐. 경제력 앞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체력과 정신력이 훨씬 더 중요한, 체력과 정신력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먹고 살려면은 1년 동안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 대한민국에서 1년은 버틸 수 있어요. 1년은. 네. 그런 정신력을 어떻게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우리 집 사는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 막 하잖아요. 그럼 말은 잘은. 예. 사장님 행사의 스타일이 예. 머리를 딱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딱 우러가며 놓고 예. 올인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네. 집도 아예 딱 사놓고 딱 있지 네. 않으면 네. 네네. 사업도 네. 딱 빠져나가지 못하고 본인을 딱 네. 해놓고 올인하는 네. 스타일 네. 맞습니다. 근데 네. 그게 참 좋은 면도 있지만 위험하네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자신감이나 나중이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원래 성격도 그러시지만 뭔가에 다른 사람이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다. 이게 아까처럼 BBQ나 원할머니에서 어르신 그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업가로서의 어떤 다른 게 있는지는 스스로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청계산점 오픈해놓고 솔직히 잠이 안 옵니다. 요새 잠을 못 잡니다. 진짜로 죽겠습니다. 내가 왜 했나? 매일 출근할 때마다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다른 비결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지금 청계산 안 되면 난 쪽팔려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로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종업원, 이제 다른 팩타에 이제 식당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 이제 하는 게 이제 손님을 맞이하고 이제 자리에 앉히고 주문받고 이 6단계 이 스킬이 있어요. 손님을 처음에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직원들 다 알아요. 내가 손님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장모님이 사위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버선발로 뛰어나. 버선발로. 지금 제가 그러고 있어요. 청계산에서.
버선발로 뛰어나가야 돼요. 한 분 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감사한 게 아니고 진짜로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안 하면 당신한테 진짜로 빚도 많고요. 그러면 죽을까? 이거 안 되면 큰일 나요. 진짜로. 쪽박 찰 수도 있어요. 이거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선발로 뛰어나가지 말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야 돼요. 왜 버선발로 뛰어나갑니까? 장모님이 사위한테 왜 사위가 오면 왜 버선발로 뛰어나가? 사위가 이뻤어? 사위가 이뻐서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내 딸한테 좀 잘해주라고 옛날에 다 시집살이 고된 시집살이 내 딸한테 좀 잘해주라고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식구들, 우리 식구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버선발로 뛰어나가요. 왜? 간절하니까. 자, 4개 매장이 매일 저녁에 이제 카톡으로 우리 이제 점장들끼리 이제 공유해서 그날 내방객이 얼마고 매출이 얼마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같이 이제 공유합니다. 공유하면은 청계산점 점장은 어떻게 했어요? 심정이. 처음에 뭐 100만 원도 못 했는데 저쪽에는 400만 원, 500만 원 이러고 있는데 100만 원도 못 해. 올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로 열심히 해요. 제가 이제 매출이 작은 날 뭐라고 청계산의 매출이 작은 날 쭉 가다 한 150만 원 정도 하루 100만 원을 못 한 거예요. 용기와 자부심을 가져라. 청계산은. 알겠습니다. 용기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처럼 하니까 100만 원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더라. 예. 예. 그런 거지 이 다른 노하우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 제가 책을 많이 읽어서 거기서 이제 이 기본적인 걸 얻었다고 하지만 이제 물론 제 성격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격상 그런 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성격상 남들한테 이렇게 좀 세게 나가려고 하고 이런 거는 있지만 그 이면에 제가 말씀 잠 못 잔다고 했잖아요. 잠 못. 뭐지? 미치겠다. 잠 못 잔다. 그래서 청계산 제가 생각해 지금쯤 한 300만 원 정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한 200만 원까지 정도 보겠고 그래서 이번 토요일부터 뭘 하느냐 청계산 입구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생수 나눠줍니다. 생수 나눠주는 작업을 합니다.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우리 스티커 붙여가지고 생수 한 병씩 산에 가는 사람들 직원들이 나가서는 은행원들 이거 띠둘르고 하듯이 우리가 직접 나가서 나눠줍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잠 못 자는 게 아니고 잠 못 자도록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해법을 찾아내는 잠 못 자도록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내면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이거는 뭐 진짜로 불변의 진리라는 건 저는 지금까지 믿고 있어요. 물론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내가 이렇게 가다가 쫄딱 망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잘 왔으니까 우리 잘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가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걸로 믿고 그거 안 되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감사합니다.